안녕하세요. 알리아스 황입니다. 이번 주는 RS5 필 모델링 두 번째 시간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보면서 시작할 건데요. 지금 RS5 필은 논플랜지 타입이고 이쪽 섹션에 보이는 리플렉션하고 아래쪽에 보이는 리플렉션이 좀 엣지가 있는데 좀 틀리죠. 라운드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다른 사진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제 엣지가 어떤 형상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스포크 섹션은 지금 보는 이 라인이 제일 중요한 라인이 되겠습니다. 이 라인하고 이 논플랜지 타입 면 라인 이걸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 스포크는 이 첫 번째 플랜지 면과 이어지는 면하고 그 옆에 보이는 두 번째 면 그리고 세 번째 스포크 이렇게 해서 세 개의 면이 있는데 일단 두 개는 똑같은데 세 번째 면이 좀 단차가 있죠. 자,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 주시고 모델링 할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모델링을 시작할 때는 그 스포크면의 커브가 중요한데 지금 먼저 만들어 놓은 이 커브는 일단 삭제를 하고요. 삭제된 이후에 림에서 수직으로 되어 있는 라인 하나하고 이제 허브 축에서 수직으로 되어 있는 라인에 3디그리 커브를 하나 걸고 3디그리 커브를 이제 선택을 한 다음에 이 커브를 컨트롤 패널에서 5디그리로 변경해 줍니다. 자, 5디그리 변경되면 위에 수직 라인에 커벤처 값으로 얼라인, 하단 허브에도 커벤처 값으로 얼라인 해주시고 CV를 수정을 해서 앞서 본 필 이미지의 커브 섹션과 유사하게 만들어지도록 다시 컨트롤 패널에서 A 디그리로 수정을 합니다. 자, A 디그리가 수정이 되면 윗부분도 커벤처로 세팅이 되어 있어서 이 CV가 고정되어 있죠. 그리고 하단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커브 이외에 이제 나머지 CV 3개를 가지고 이제 이미지에서 보이는 휠 커브에 가장 유사한 커브를 만들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미지에서 보면 림 끝단에서 꺾어지는 이 라인이 가장 중요한데 허브 축과 림 끝단 사이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수직선 림 끝단에서 허브 축까지 수직선을 그었을 때 3등분을 해보면 커브가 가장 많이 꺾여 있는 부분이 3분의 1 지점에 위치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가이드라인을 하나를 만들어서 림 끝단에서 허브축까지 3등분, 임의의 3등분을 한 후에 섹션 커브의 CV를 이용해서 세 번째 3분의 1 위치에서 커브가 가장 많이 휘어지는 형상으로 최대한 CV로 조절해서 스포크 섹션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커브를 수정하는 관계에서 허브 축까지 이어지는 이 커브의 위치가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너무 가까운 것 같아서 사진을 보면 볼트 헤드 부분의 위치하고 허브 캡까지의 높이 단차가 사진상 한 20mm 정도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허브 축 하단 수직으로 얼라인이 되어 있는 수직선을 헤드에서 볼트 헤드에서 한 20mm 정도 앞쪽으로 선택해서 이동시켜 주시면 얼라인이 걸려져 있기 때문에 커브가 자동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CV를 가지고
이미지에서 보이는 스포크의 섹션을 최대한 수정해서 맞춰줍니다. 자, 이렇게 맞춰진 커브는 피봇을 허브 축으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나머지 이제 이 커브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했던 가이드라인들은 모두 선택하고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선택된 툴은 리벌브를 이용해서 스킨을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 리벌브를 사용할 때는 리벌브가 되는 중심축이 되게 중요한데 현재는 Y축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X축으로 움직이면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다시 회전돼서 변경되는 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리벌브를 할 때는 이 중심축이 중요한데 이 중심축이 지금 현재는 레프트에 있고요. 자, 이 레프트에 있을 때 그 다음에 Z축으로 바꾸면 이렇게 커브 모양으로 변경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리벌브는 중심축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이 디그리 값과 스팬 값인데 이 스팬 값 같은 경우는 이 리벌브를 사용했을 때 스킨의 그라데이션에 블랙으로 잡히는 그런 오류 현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섹션상에서 확인했을 때 스팬 값과 디그리 값을 수정해 줌으로 해서 그 가운데 중심부에 맺히는 불규칙한 그라데이션이나 외곽의 계단형 불규칙한 라인들을 수정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 중심부는 허브 캡으로 막아지기 때문에 이후에 그 면적이 뭐 크지만 않다면 허브 캡으로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디그리를 수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반절 정도가 매립되어 있는데 이때 이제 그리드에 의해서 보여지는 게 이제 보기가 안 좋으니까 일단 면을 좀 정리를 하고요. 레이어에. 자, 만들어진 레이어는 이제 스킨이라고 명을 해서 스킨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스킨을 만들 때 쓰던 커브는 커브라고 레이어명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했던 부분에서 이제 이 아이소팜 같은 경우는 이 원 리벌브 되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같이 중첩이 돼서 이 부분이 이제 진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오브젝트 디스플레이에서 드로우 스타일로 들어가셔서 편집창을 확인을 하면 이 부분을 싱글이라고 표기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싱글로 다시 표기를 하면 가운데 부분이 라인이 좀 연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그리드가 가운데를 반을 가로지르고 있기 때문에 눈에 거슬린다면 툴 메뉴에서 토글에서 그리드를 체크를 해서 그리드가 보이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리드가 이제 가운데 겹치면 이제 보기가 좀 모델링 할 때 불편하기 때문에 토글에서 그리드를 체크해 주시면 이렇게 사라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모델링 할 때 훨씬 도움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미지에서 보이는 스포크 디자인 라인에 맞게 라인을 이용해서 외곽 라인을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보이는 이미지는 사진으로 촬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지 왜곡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곡선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 스포크의 정 사이드 뷰에서 볼 때는 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꼭 잊지 마시고,
각도를 최대한 일치시켜서 만드는데 신경 써주시고요. 이미지 픽셀이 이제 해상도 관련돼서 계단식으로 보이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 계단의 끝자락에 맞게 라인을 위치시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크게 스포크의 외곽 라인이 맞춰지면 설명 앞에 붙였던 1번, 이무의 1번 면과 2번 면을 가로지르는 저 그루브 라인에 대해서 다시 라인을 붙여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커브를 복사를 해서 그루브 라인에 맞는 거를 확인을 하고요. 자, 위아래가 맞지 않을 때에는 로테이트를 이용해서 위아래 간격을 동일하게 맞춰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곡이 있어서 이렇게 일치가 안 되는 거니까요. 자, 이후에는 이제 림의 라인 서클을 복사하기 위해서 도면에서 사용했던 림 서클을 하나 컨트롤 CV로 복사해서 현재 작업 중인 스포크 라인에 이제 생성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복사를 해서 림 두께에 맞게 서클을 수정하고 만들어진 커브를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트림이라고 명하고 어사인화해서 관리합니다. 자, 이제 가운데 가로지르는 그루브 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라인을 하나 복사해서 위치를 시킵니다. 꺾어져 있는 부분도 만들어진 라인을 복사를 해서 로테이트를 이용해서 일치를 시켜주시고요. 스포크를 따라 움직이는 그루브 라인의 폭과 현재 만드는 대각선상으로 이동하는 그루브 라인의 폭이 똑같아야 하기 때문에 이 라인을 최대한 일치시키고 떨어져 있는 간격을 라인을 이용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을 이용해서 확인할 때 3.8 정도가 표시가 되는데 3.8이라고 정하고 기존 만들었던 라인을 지우시고 라인을 선택하고 옵셋 툴을 이용해서 3.8 타이핑 하시고 엔터, 지우는 거 지우고 다시 선택해서 옵셋 툴을 이용해서 3.8 타이핑 하시고 엔터 하시면 그루브 라인 폭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루브 라인이 맞았을 때 이제 맨 마지막에 형성되는 림 안쪽을 타고 지나가는 그루브 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서클을 선택하고 서클도 동일하게 옵셋 툴을 이용해서 3.8 타이핑하고 엔터해서 림 그루브 라인을 만들겠습니다. 그루브 라인을 만드는 라인들이 다 생성이 됐고요. 자, 이제 이 그루브 라인들이 각을 이뤄서 만나는 겹쳐지는 라인은 커브 섹션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주시는 방법과 커브 필렛을 이용해서 R을 직접 생성시키면서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브 필렛을 이용해서 이 R을 집어넣으면서 정리하는 방법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브 필렛은 윈도우에서 팔레트 툴을 꺼내고요. 팔레트 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팔레트 툴이 확인이 되면 커브
커브 에디트에서 커브 필렛 확인하시고요. 커브 필렛 체크, 커브드 라인을 순서대로 클릭을 하신 다음에 커브 툴 두 번 클릭해서 편집창에서 탄젠트 값 지정해 주시고 커브의 R값에 맞게 수치를 조절해서 빌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커브가 좀 작기 때문에 수치를 다시 변경해서 이미지와 동일해질 때까지 커브를 수정해서 라인을 생성하겠습니다. 이렇게 15R로 지정이 됐으면 다음 교차되는 그루브 라인에서는 15R을 하면 안 되고요. 지금 옵셋 값이 3.8이기 때문에 15R에서 3.8을 뺀 수치로 11.2를 타이핑 하시고 빌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빌드 할 때는 지금처럼 라인이 트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옵션에서 오토매틱 트림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빌드하는 동시에 라인이 정리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방식을 통해서 다음 그루브 라인 커브 필드도 수정을 하면 되는데, 현재 이 림 서클하고 봤을 때 지금 작동을 하지 않는 거는 림 서클하고 위치하고 현재 그루브 라인하고 위상값이 맞지 않아서 이게 작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 서클을 지금 그루브 라인이 있는 위치까지 갖고 오기 위해서 화면을 바꿔서 라인을 갖고 오기 위한 방식을 한번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클 양쪽을 잘라 주시고요. 커브 섹션을 이용해서 서클이 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호만 갖고 오기 위해서 커브 섹션을 이용해서 양쪽 끝단에 임무의 선으로서 서클을 잘라서 홀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면 자, 역시 이제 되진 않죠. 자, 이렇게 만들어지면 화면을 이동해서 자, 커브에 이제 호가 있는 위치하고 지금 그루브 라인이 있는 위치까지의 거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라인을 하나 이용해서 Y축 방향으로 수직선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수직선을 이용해서 커브 섹션을 가지고 림 서클이 있는 라인으로 트림하겠습니다. 이렇게 트림해서 위치값이 지정이 되면 림 라인을 선택을 하고 림 라인의 피봇을 잘려진 에디트 포인트에 갖다 주시고 그 상태에서 무브에서 그루브 라인 에디트 포인트에 무브 이동을 시켜주시면 동일한 위치에 세팅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미리 잘린 커브를 익스텐드를 이용해서 연장해 주시고 교차가 확인이 되면 커브 필렛을 이용해서 R을 생성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후에 2번 면에 이제 마지막 림 부분에 다 있는 부분이 이제 예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곳을 커브 필렛으로 했을 때는 그렇게 좋은 형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무의 커브로 아래 시작과 끝나는 부분에 이무의 선을 먼저 생성을 시켜서 커브 섹션으로 면을 정리하고 얼라인을 이용해서 라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시작과 끝 부분 위치 잡고요. 윗부분도 아래 시작과 끝 위치를 잡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커브 섹션을 이용해서 잘라내고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부분이 원으로 이제 커브 필렛이 들어갔을 때는 이 기본 서클을 이용해서 하는데 원의 중심을 넘어가는 예각이기 때문에 필렛으로 했을 때는 정확한 형상을 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임으로 커브의 시작과 끝, 아래 시작과 끝을 확인하고 3D 그립 커브를 이용해서 얼라인 해주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이 예각에 들어가는 R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단 이때 만들어진 3D 그립의 CV는 헐과 각도가 좌우가 최대한 비슷하게 유지하는 것이 이 엣지에 들어가는 아래의 형상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헐의 각도가 유사하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래쪽도 커브 섹션을 이용해서 편집해 주시고 얼라인 탄젠트 값으로 지정해 주시고, 자, 이렇게 잘못 때렸을 때는 다시 커브를 선택하고 얼라인 편집창에서 리버스를 체크해 주시면 다시 원복됩니다. 자, CV 선택하시고 아래 사이즈에 맞게 CV 조절해서 여기서도 헐과 CV의 각도를 양쪽을 유사하게 만들어 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나머지 가이드라인은 다 삭제를 해주시고요. 이제 기본적인 스포크 라인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포크에 이제 트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스킨 뒤쪽에 만들어진 이 커브를 모두 선택해서 스킨 앞쪽으로 Y 방향으로 이동시켜 주시고, 자, 이동이 된 후에는 커브의 메인 스콥 커브를 선택을 해주시고 디플리케이트에서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로테이트 기능으로 오각형이 되도록 72도로 회전시켜 줍니다. 자, 커브 선택하시고 피봇을 휠의 중심에 갖다 놓으시고 디플리케이트 오브젝트, 자, 기존에 들어가 있던 수치값은 다 0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로테이트에서 X축 값은 0, 저희는 지금 이제 Y축에서 회전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X축 값은 0으로 만들어 주시고 Y축 값은 5홀 72도로 해주시고, 하나는 만들어져 있으니까 5개가 아닌 4개로 체크하시고 고. 자, 그럼 이제 스포크가 5개가 돌아간 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다 쓰는 게 아니라 첫 번째와 네 번째 라인만 사용하고 중간에 세 번째, 네 번째 라인은 선택해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와 첫 번째 라인에 볼트 홀에 맞는 곡선의 시작과 끝을 라인으로 선정해 주시고, 이 라인의 피봇 또한 허브 축으로 이동시켜서 디플리케이트에서 오브젝트로 회전을 시켜주면 동일한 위치에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피봇은 센터 피봇을 해주시고 디플리케이트에서 오브젝트 현재 있는 값 72도인데 하나만 만들면 되지만 4로 돌려주시고 나머지 3개는 모두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스포크 라인 편집하듯이 커브 섹션을 이용해서 기준 라인으로 편집해 주시고 3D 그리 CV를 하나 양쪽에 걸어 주신 후에 컨트롤 패널에서 5디그리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얼라인은 커벤처 값으로 얼라인을 양쪽을 수정을 해 주신 다음에 수정된 라인은 CV를 이용해서 그림의 볼트 홀에 최적화시켜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이 완료된 커브는 선택한 후에 커브의 피봇을 허브 축의 중심에 이동시켜 주시고 듀플리케이트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로테이션을 시켜준 후에 나머지 3개는 선택하고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회전해서 들어가는 커브를 똑같은 위치에 들어가 있는지 확대하여서 에디트의 위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에서 맞지 않는다면 로테이션 시키는 허브 축의 위치가 잘못됐다고 판단하시고 세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면 기존에 이제 여기까지 만들 때 썼던 가이드라인들을 확인을 해서 레이어에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2개의 라인이 더 필요한데요. 우리는 이제 이 스콥 지금 만든 라인 그 커브를 이제 72도로 중간값으로 잘라야 되는데, 왜냐면 이제 5개가 이 커브가 이제 5번을 회전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72도의 중간값을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 스포크의 중심이 허브 중심을 비껴가는 비대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외곽에 있는 커브와 커브의 끝단에 라인을 하나 걸어서 그 스포크의 중심값을 찾아냅니다. 자, 끝단과 끝단의 라인을 걸면 에딧 포인트 중심이 키 포인트가 확인이 되고, 커브 중심에 스냅으로 라인을 하나 걸고 끝부분을 가로지르는 커브의 키 포인트 센터에 맞추어서 익스텐션 시킵니다. 이 상태에서 듀플리케이트 오브젝트에서 72도 체크해 주시고 개수는 하나로 해주시고 마이너스 고 하면 진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필요한 스포크 라인의 중간 72도 각도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기까지 만든 모든 커브에서 가이드 커브는 따로 그 레이어에 정리를 해주시고, 지금 만들어진 스킨을 이 커브를 가지고 프로젝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랫부분은 중간값에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가 완료가 되면 트림을 이용해서 필요한 스포크 1번면과 2번면에 체크해 주시고 트림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뒤에 보이는 면은 처음에 만들었던 가이드 스킨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이거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인 스포크의 1번과 2번 면을 이제 완료하였습니다. 이때 라인 다시 레이어에 정리해 주시고, 자, 이 레이어, 이제 스포크의 스킨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도면을 켜서 세팅 값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기 전에 먼저 이제 피봇을 센터에 옮겨 주시고, 로테이트를 이용해서 4개, 마이너스는 지워주시고요. 72도 고. 자, 이 상태에서 쉐이딩 입혀서 면과 면이 만나는 연결성을 제브라 패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중앙 부분 조금 이제 왜곡이 좀 있긴 하지만 저 부분은 앞서 말했듯이 허브 캡으로 가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 정도는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로 생성된 5개의 스포크가 면과 면의 연결성은 확인이 됐고요. 쉐이딩을 끄고 도면을 켜서 세팅 값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세팅 값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너림 부분에 스킨을 생성을 해서 지금 만든 스포크의 림 위치와 동일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면에서는 커브가 소실되어 있어서 제가 임으로 라인을 하나 만들어서 도면을 회복시킬 건데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엔지니어에서 넘어오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모델러가 이렇게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백뷰에서 지금 소실된 커브의 옵셋 라인을 원 커브로 빠르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면 CV 값은 컨트롤 패널을 체크를 해서 보이지 않게 정리해 주시고요. 나머지 인너림에 관련된 모든 커브를 선택을 해서 인너림 커브의 피봇 값을 허브 축으로 이동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택이 됐으면 피봇은 허브 축으로 이동시켜 주시고 리볼브를 이용해서 선을 하나하나 다시 선택하면서 스킨을 생성하겠습니다. 리볼브 선택하고 하나씩 림 인너면을 구성하는 커브를 하나씩 체크를 해서 리볼브로 스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림은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세팅 값에 신경을 써주시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모델링에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확인할 것은 림 끝단과 현재 스포크가 만들어진 끝단이 일치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맞지 않는다면 기본 세팅 값이 틀렸다고 판단을 하시고 전부 다시 세팅을 확인하여 주시고 다시 모델링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림은 레이어를 하나 다시 만들어서 림이라고 이름을 수정하여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델링은 완료가